안세영이 배드민턴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스폰서 나이키의 벌금 5,600억 원. 책임은 누구에게? 이기흥 씨는 비리 의혹으로 거듭 사퇴 요구를 받았고 곧바로 감사와 조사를 받았다. 한국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마침내 전세계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했다. 그런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5일 한국 시각 오후 5시 55분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 랭킹 9위 허빙자오, 중국과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게임 스코어 2에서 0, 21에서 13, 21에서 16으로 완승에 성공,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 애틀랜타 대회 당시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세영은 마침내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그것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 19세의 나이로 처음 출전, 8강에서 천이패위, 중국에게 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안세영은 이 경기 전까지 허빙자오와 상대 전적에서 8승 5패로 앞서 있었고 이날도 승리를 따냈다. 아울러 안세영은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 무대에서 모두 우승하며 그랜드슬램까지 아시아선수권 우승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칼로야나 날반토바, 루마니아와 1차전에서 2에서 0, 치셰페이, 프랑스와 2차전에서 2에서 0 승리를 각각 챙겼다. 이어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은 16강 부전승으로 8강에 올랐고 난적 야마구치의 2에서 1역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안착했다. 준결승전에서는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 25 인도네시아에 또 2에서 1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고 이날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안세영은 지난 8강전 그리고 4강전과 마찬가지로 1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내주며 어렵게 출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바로 한 점을 만회하며 1에서 2, 한 점 차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내 허빙자오의 스매싱 공격이 통하면서 3에서 1로 달아났다. 하지만 다시 헤어핀을 절묘하게 상대 코트에 떨어뜨리며 3에서 2를 만든 안세영. 다시 점수를 주고받으며 4에서 3이 됐다. 안세영이 세계 랭킹 1위이긴 하지만 역시 결승까지 올라온 허빙자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허빙자오의 공격이 들어가며 5에서 3 리드. 하지만 안세영은 재차 5에서 4를 만들었다. 그리고 5에서 5원점으로 만든 안세영은 경기를 6에서 5로 뒤집었다. 다시 6에서 6원점이 되자 중국 팬들은 짜요를, 한국 팬들은 안세영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허빙자오가 7에서 6으로 리드를 잡았다. 8에서 6까지 벌어졌으나 재차 한 점을 추격한 안세영. 그렇지만 안세영은 지난 8강전, 준결승전과 다르게 1경기에서 흐름을 완벽하게 놓아주지 않았고 9에서 9 동점에서 먼저 10득점 고지를 밟았다. 그리고 11에서 9로 앞선 채 1분간 휴식 시간을 보냈다. 안세영은 휴식 후 더욱 힘을 내기 시작했다. 12에서 11에서는 푸시 공격을 성공시키며 13에서 11 리드를 잡았다. 이어 15에서 12, 3점 차까지 점수를 벌린 안세영. 이어 15에서 12에서는 숨막히는 긴 레리 끝에 16에서 11을 만들며 한국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이어 한 점씩 주고받은 안세영과 허빙자오. 상대의 범실까지 나오면서 점수는 18에서 13이 됐다. 이어 날카로운 드라이브 공격까지 상대 코트에 꽂아버리며 19에서 13을 만든 뒤 20에서 13 게임 포인트를 눈앞에 뒀고 결국 21에서 13으로 승리했다. 이어진 2경기, 안세영은 선취점을 뽑으면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2에서 0을 먼저 만든 뒤 4에서 2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안세영이었다. 하지만 허빙자오도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연달아 공격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5에서 5원점으로 돌린 것. 그러나 이내 안세영이 2연속 푸시 공격을 해내며 7에서 5로 달아났다. 8에서 5에서 8에서 6이 됐다. 이후 11에서 7로 앞선 채 1분간 휴식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잠시 숨을 고른 허빙자오가 연달아 점수를 올리며 승부를 11에서 11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안세영은 역시 세계 랭킹 1위다웠다. 재차 3연속 득점을 올리며 14에서 11로 달아난 것. 허빙자오의 챌린지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5에서 11이 됐다. 점수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16에서 11, 그리고 한 점씩 주고받으며 17에서 11위들을 잡은 안세영. 경기장에는 안세영을 연호하는 한국 팬들의 함성이 쏟아졌다. 17에서 13에서 허빙자오의 범실까지 나오며 18에서 13이 됐다. 19에서 14에서 매치 포인트 20에서 14가 됐다. 결국 안세영이 21에서 16으로 승리하며 황제 대관식을 직접 열었다. 경기 후 안세영은 취재진과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 인터뷰에서 제가 아시안게임 끝난 이후 부상 때문에 못 올라설 때 옆에서 이제 코치님들과 진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냈다. 그래도 이랬던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도 실감해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안세영은 자신의 무릎 상태에 대해 무릎아, 너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 살 뻔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며 웃었다. 그러면서 안세영은 매 순간이 두려웠고 걱정이었고 그랬다. 그런데 숨을 못 쉬고 좀 힘든 순간을 참다 보니까 이렇게 숨통 트이고 이렇게 환호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 참았던 것 같다. 고 전했다. 이어 부상에 대해 사실 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것은 나올 수 없었고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준 저희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을 했다. 고 작심 발언을 했다. 안세영은 그래도 수정 코치님이 그냥 정말 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무 눈치도 많이 보시고 너무 힘든 순간을 계속 보내게 한 것 같아서 그 미안함도 정말 크다. 그냥 저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대표팀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제 뭐 이게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지만 많은 실망을 했다. 며 서운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 나이키 노출하고 싶은 안세영. 운용의 묘 나올까? 안일한 부상관리로 촉발된 안세영. 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은 결국 돈 문제로 비화됐다. 선수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인 스폰서 계약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고 협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세영의 발언 관련 조사에 착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사 예정인 대한체육회의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때 개인 후원 계약은 한 개로 제한되고 그마저도 배드민턴 용품사 및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후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안세영은 나이키 광고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팀 경기를 뛸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 제품을 착용한다. 협회가 매년 290만 달러, 약 39억 4,500만 원을 조건으로 요넥스와 독점 계약했기 때문이다. 대표팀에서 요넥스 유니폼, 라켓, 신발을 써야 하는 안세영은 이런 독점 계약에 불편함을 느껴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싶다는 요청까지 했다가 거절당했다. 현재 안세영이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고 주장하는 배경도 개인에게 딱 맞는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후원 계약을 한 브랜드를 경기 때 노출하고 싶어서다. 그렇게 되면 후원사로부터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하지만 대표팀 선수 가운데 안세영만 개인 스폰서를 허용하면 다른 동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협회는 후원사와 계약 금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선수 개인 후원을 막는 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배드민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수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세영과 협회는 일단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일본 오픈에 안세영이 출전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했지만 부상을 이유로 불참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상이지만 협회와 불편한 관계로 인해 안 나간다는 게 배드민턴계의 해석이다. 결국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야 갈등이 풀릴 전망인데 타 종목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비슷한 라켓 종목인 테니스는 골프처럼 선수가 협회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를 뛴다. 탁구는 유니폼만 동일한 브랜드를 입고 라켓과 신발은 개인 스폰서를 허용한다. 탁구 간판 신유빈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후원사인 버터플라이 유니폼을 입고 라켓, 신발 브랜드는 각각 다른 브랜드 제품을 쓴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은 유니폼만 버터플라이에서 후원을 받고 선수에게 중요한 라켓과 신발은 개인이 선호하는 걸 사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테니스는 한국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탁구는 국제대회 상금 규모가 적어 배드민턴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힘들다. 배드민턴은 150만 달러 규모의 국제대회도 있으며 안세영은 지난해 투어를 뛰며 약 9억 원을 벌었다. 협회 관계자는 종목별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면서 문체부 조사 후 권고 사항이 나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